하체기 전문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하체기 전문가는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하체기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은 쉽니다. 어제는 그렇게 잘 가더니 오늘의 쉼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좀 시장의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좀 올라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차트를 보면은 좀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조정이 언제든지 쉽게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조정이 장중에 조정을 주고 갈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엔파 조정을 주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4월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쉽게 추세는 꺾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정부 정책주라든가 그다음에 인공지능 상법 개정 관련한 종목들을 투자 기회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지금 오늘 이제 수급이 이제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외국인 쪽에서 그다음 기관 쪽에서 이제 매도수가 나오다 보니까는 조금 시장이 살짝 좀 조정을 좀 줄 듯 말 듯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4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이제 환율 차트를 좀 보고 대응을 하시면은 좀 더 수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환율 차트 자체가 완전히 꺾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환율 차트를 봐도 우리가 시장은 쉽게 꺾이지 않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차트를 좀 볼게, 우리가 이제 위험 자산과 그 다음에 위험 회피 자산 이렇게 이제 있는데, 지금 이제 금 선물 차트를 보면은 4월 22일에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이걸 지금 돌려 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금 선물 시장을 보면은 상방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 대신에 하방은 아주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위험 자산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장중에 조정이 나오든 엔파 조정이 나오든 추세는 꺾이지 않으니까 성장주라든가 정책주를 좀 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은 쉬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듯합니다. 쉰다 해서 골 깊은 하락도 아니죠. 코스피는 지금 보합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번복하고 있는 숫자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눌린다면 기회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시장이 너무나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섭섭한 마음도 드는데요. 3,100선을 돌파했었던 국내 증시 어제장에서 강력한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죠. 지금 자리에서 그래도 3,100포인트를 안착해주고 있는 코스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부분 아니라고 말씀 주셨고, 금 선물 가격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위험자산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 추이를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체기 마스터, 하체기 전문가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 시장 관심 섹터 어딜 두고 계실까요? 네, 자동차 대표 부품주를 좀 관심을 좀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관심을 둔 이유는 이제 영국 쪽에서의 판매가 돌풍이 좀 불었다. 그리고 한미 고위급의 관세 협회에서의 그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영국 자동차 제조 판매 협회에 따르면 현대차가 지난달에 7,559대를 판매를 했고, 시장 점유율이 4.84%, 같은 기간 기한은 8,579대로서 5.72% 판매를 했다라고 전해졌고요. 그다음에 두 브랜드를 좀 합해서 총 10.56%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올해 이제 1월에서 5월에 이제 누계 기록으로 기준으로 현대차가 38,669대, 4.54%고요. 기아는 51,096대로서 6.12% 판매하면서 현대차 그룹 점유율이 10.65%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죠. 제네시스의 5월 등록 대수가 이제 169대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196.4% 급증했고, 연간 누계는 이제 629대로 전년 대비 68.63% 급증한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박미중의 여왕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오후 4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리 상무장관, 그다음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와 통상협의를 좀 진행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여 본부장은 한미 간의 3차 관세 기술 이제 협의를 하루 앞두고 미국 통상수장들과 만나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25% 상호 관세 및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에 대한 면제 중요성을 미국 측에 좀 강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고위급의 만남으로 이전까지 우리 정부는 정치적인 이제 혼란에 미국과의 본격적인 협상 논의를 좀 새 정부 출범으로 미뤄왔는데 이게 이제 잘 되면서 이 같은 소식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한국모비스, 코리아 FTA, SL, 화신 등 자동차 대표 부품주들이 테마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말씀 주셨습니다. 쉬는 장 속에서도 시세가 나오는 섹터인데요. 이 안에서의 관심주는 어딜까요? 네, 현대모비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1977년에 설립됐죠.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이제 기업이고 이제 글로벌 1000대 기업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게 이제 현대모비스에서 현대차, 기아모비스로 이어지는 수장 출자 고리가 핵심적인데 이게 이제 현대모비스가 구조상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두산이라든가 하나라든가 이런 지주사들의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모비스도 그 강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동차 핵심 부품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전동화, 그다음에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도심 항공 모빌리티, 로보티스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로도 지금 확대를 좀 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시너지를 통해서 25년부터 로봇 사업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로봇 3만 대 물량의 부품을 이제 공급할 경우에 약 2조 원의 매출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스턴 다이내믹이 상장해서 2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면은 현대모비스의 지분 가치는 약 22억 달러 정도, 약 3조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좀 추정이 된다. 그리고 주주 호출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기준에서 주주 환원율이 17.4%였는데 25년부터 27년까지 해서 30% 수준에 좀 유지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를 좀 보면은 지금 잠깐 한번 지금 올라왔다가 단기적으로 조금 힘에 좀 붙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도 뭐 관심을 가져도 되시고요. 아니면 살짝 엔파나 조정이 나왔어도 그때 들어가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두산이라든가 하나처럼 한번 강세를 기대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하체기 전문가의 관심주 현대모비스였습니다. 앞서 우리 김인준 전문가도 현대모비스를 관심주로 주셨는데요. 주목도를 올려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섹터 가볼게요. 하체기 전문가님 어딜까요? 네, 종합물류 해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북극 항로 정책에 대한,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해서 북극 항로 TF를 구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김성범 김차관이 회의에서 북극 항로 TF의 정책 방향 설정과 추진 과제 발굴 등 운영 계획을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 이재명 대통령이 전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도영 해수부 장관에게 좀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12월 안에 해수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라고 하면서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좀 주문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북극 항로 개척이 이제 미국 쪽에서는 캐나다 쪽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거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 쪽에서 이제 최빙선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해양 물류 관련된 종목인 KCTC라든가 동방, 인터지스, 태웅로직스, 한솔, 로지스틱스 등 흥하용, HM 등의 테마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해운주 말씀 주셨고요. 해운주 내에서도 관심 좀 받아보겠습니다. 어딜 보고 계세요? 네, 동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방이 이제 급등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장중에 한 16%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57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 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업에서의 업력이 대단한 거고,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을 확실하게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신규 업체들이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물류라는 것은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 물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국내 최대 선단 및 독보적인 기술로 해서 대형 프로젝트 운송을 선도를 좀 하고 있고요. 부산이라든가 울산, 평택, 인천 등 주요 항만을 연계하는 통합 물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등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동남아 등지로도 물류망을 좀 확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회. 그다음에 자동화 시스템이라든가 무선 통신, CCTV, 컨테이너 번호 인식 등 첨단 IT 기반으로 해서
하면서 또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쿠팡 등 대형 전자상거래사 물류 창고 업무 제휴를 맺으면서 국내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으로서 한번 좀 시세가 나오기도 했었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유통, 특히 이제 소비 유통을 보면은 이제 그전에 이제 마트, 대형 마트가 시장 점유율을 이제 확고하게 잡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보시면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쪽이 이제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쿠팡이 가장 지금 빠르게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향후 이제 몇 년 후에 되면은 거의 우리나라의 이 소비 유통 물량 같은 경우는 쿠팡이 좀 잠식을 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상당히 지금 쿠팡이 많은 물류 쪽에서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그 연관으로서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낮은 저 PBR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저 PBR 종목은 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으로서 인식되면서 최근 한국 증시의 밸류업 정책과 맞물려서 투자 매력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오늘 이제 강하게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한 며칠 정도 이제 숨고르게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 그래서 한 2, 3일 정도의 한 눌림목 음봉이 나오면은 그 정도에서 한번 투자에 관점을 가져보자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한 4,000원 이상까지는 또 충분하게 단기적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운주 관심 섹터로 말씀 주셨고 그 안에서의 관심주 동방 받았습니다. 눌렸을 때 들어가 보자 사인 받아봤는데요. 자, 오늘 하체기 전문가의 승부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어떤 종목일까요? 네, E8입니다. 자, 숫자로는 이제 2하고, 그 다음에 영문 2고 이제 8인데, 이제 418, 620입니다. 그래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제 자세하게 그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자, E8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설립된 국내 대표 디지털 트윈 및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입자 방식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기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상용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E8 같은 경우는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AI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유통, 플랫폼 구축 업무 계획을 체결을 했습니다.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가상 공간에 실시간 반영하는 디지털 트윈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유통 시스템을 결합해 혁신적 디지털 경제 생태계 구축에 나섭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운영, 데이터, 에너지, 교통, 인구 활동 등과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유통 모델과 실증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요. 세종, 부산 등 국가 시범 도시에서 디지털 트윈 인프라를 이미 구축하고 있고요. 실사용 중심의 테스트 베드 및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 달러 등 실물 자산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기획, 발행, 상표 등록 등 제도적인 준비도 신속히 진행하고 있고요. 디지털 자산의 상장, 유통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해서 향후 플랫폼 상용화 및 디지털 자산 내 입지 강화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스테이블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돈나무 언니죠. 캐시우드 아크 투자 운용 대표가 서클에 30만 7천 주를 매도했다. 그래서 스테이블 관련된 종목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이 좀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BIS죠. 국제결제은행 쪽에서 이제 최근 주목받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경고를 했는데 원래 새로운 사업이 나오면 신사업이 나오면은 기존에 있는 분들이 이제 조금 경계를 좀 하죠. 비트코인이라든가 리플 코인이 나왔을 때도 처음에는 대부분 이거는 아니다. 투자 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코인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듯이 원래 이제 이런 새로운 신산업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런 또 악재성 이야기들이 오히려 더 시장에서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오히려 저는 이걸 기회로 더 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주가의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명을 코드명을 자세히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3월 7일에 이제 보시면 2,360원까지 왔다가 지금 그 시장의 안정이 좀 찾으면서 이 종목도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120일선을 돌파를 했고 어제는 또 이제 상한가게 갔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터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운봉이 만들어졌지만은 하락합니다. 14% 정도인데 큰 운봉이 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9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언제든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는 시청 꼭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체기 전문가의 종목 E8 받았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상한가 갔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데요. 현재가 이하 진입 가능 사인 받았고요.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3,900원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체기 전문가와도 인사해 볼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